자,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습니다 해서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자문 그러면서 활동했던 분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최종권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권입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프로필만 보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일 줄로 생각했으나 예. 굉장히 젊으시군요. 40은 넘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교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동맹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사실, 우린 모르죠. 예, 예. 예, 우린 모르고 저는 그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하셨다고 하셔서 그리고 최근에 한미동맹이 뭐 큰일 났다 하는 네. 문특보 미국 발언들 가지고 이제 우리 언론이 크게 예, 보도를 예. 했고 거기에 인용된 사람들 뭐 CSIS의 마이클 그린이라든가 네, 네.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다.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한미동맹 끝장났다. 예, 예. 이런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저 혼자 이제 얕은 지식으로 그렇게 거론된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마이클 그린은 대단히 일본 편향이다. 일본의 관점을 대변한 발언들인데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 너무 오버하는 네. 거고 모르면 바보고 알고 그러면 나쁜 거다. 네, 이런 예. 맥락으로 짧게 브리핑을 해왔는데 이제 전문가를 직접 모시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돌려오는 소식들을 어떻게 걸러서 들어야 되는지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이게 이제 코멘트를 따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쵸. 예. 마치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예. 사람이 한국의 정책을 이 사람 말대로 결정할 것만 같은 사람이 네. 이런 말을 했다고 네. 한두 줄 보도하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네네. 자, 전문가로서 그게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일단은 미국이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50개 주인데. 주도 50개나 네. 있습니다.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 미국 사람하고요. 워싱턴 DC 수도에 있는 미국 사람하고 다른데 통상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한국 전문가들은 워싱턴 DC에 그렇죠.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무슨 연구소 같은데. 연구소 같은데 네. 혹은 그 근처에 대학교에 있는 네. 교수이시들이죠. 주로. 예. 주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세부적으로는 국제관계학, 국제정책을 공부했는데 주로 이 아시아, 예. 이 동아시아 우리 동네를 공부한 사람들이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 미국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느냐. 예.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있겠는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잘 때까지 매일 한국만 바라보는가. 예. 사실 이 한국 전문가들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한국만 전공하면 직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끼게 되고 예, 중국을 중국도, 끼게 예. 되고 혹은 중국에 뭐 부상하니까 한국이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사람들 상당히 학문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늘 나온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론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니까 늘 자극적인 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혹은 북한이 도발을 했다 혹은 한미 간에 여러 이견이 생겼다라고 하면 좀 주로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그래야 계속 코멘트가 따지니까. 이를테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정보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쐈겠는가 그리고 왜 지금 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일종의 유추거든요. 그렇죠. 우리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도 무슨 고급 정보를 받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니겠어? 이거 아니겠어? 유추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진보적인 분이 계시고 보수적인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이분들이 주로 보수적인 분들의 의견을 주로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분들의 내용을 많이 픽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기관 통신사라고 하는 연합뉴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주요 언론사에 나왔던 이야기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읽어요. 아 그럼 이게 마치 한국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혹은 그것이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미국의 주요 언론에 이야기하면 또 우리 한국 언론이 또 그걸 또 받아요.
그럼 이게 미국의 의견이 되는 것뿐만 예. 아니라 팩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쿠션 맞고 돌아오는 한국의 의견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제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서의 제 의견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미국의 자세가 혹은 의견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혹은 한미동맹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매우 과도한 일반화를 하죠. 근데 주요 등장하는 분들이 매우 한정적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한 번도 자기는 모른다. I don't know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화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결국 언론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돌리게 되고요. 그쵸. 서로. 제가 이제 뭐 통일부의 고위 관계자 혹은 뭐 외교부 네.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을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미 국무부나 혹은 네. 뭐 정보기관으로도 받아가지고 그런 네.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고위직에 오르고 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걸 자기 의견 양해해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라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요. 네. 그러니까 좋은 비행기, 좋은 좌석을 타고 오셔요. 네. 좋은 호텔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여기에 있는 정책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있는 분들을 만나요. 네. 그걸 잘 정리를 해요. 예. 그런데 주로 정책 전문가 자신들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네. 늘 일을 같이 했던 동료들을 네. 만나는 거예요. 보수 정치, 보수 성향이면 보수 성향이 또.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단 그룹 띵크가 생각이 나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친구가 서울에 있는 내 친구가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일종의 팩트처럼 느껴지고 워싱턴에 돌아가서 야, 이게 서울의 기류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또 우리가 받아요. 우리 특파원이 받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예를 들어서 뭐 극우적인 어떤 발언이 있다면 그게 돌아가서 미국의 의견이 된다면 한국에 다시 보도됐다. 사실 한국의 의견이었어요. 그게 애초. 근데 여기 이를테면 지난 9년 동안 보수정부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보수 성향의 연구소,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메인스트림 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한미동맹 상당히 강조하셔요.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동의 많이 하지만 이게 한미동맹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동맹 차원의 결정, 한미동맹 국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선언적으로 거기에 디테일을 말씀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조, 우리 한미동맹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요. 미국 사람들한테.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여러 계산서가 딸려 나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좋아? 그러면 이것도 사. 그렇죠. 근데 야, 이거 딴 거 사면 안 돼? 그러면 한미동맹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비싼 거 못 사? 네? 한미동맹 그렇죠. 좋다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사야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그게 이제 쿠션 맞고 오는 한국 의견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우리가 했던 얘기를 그중에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반복할 뿐이지 실제 한국에서 어떻게 알겠냐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고 주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A라고 주장하는 자기 친구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B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걸 B라고 정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미국 시민들은 A라고 맨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 정부 시기라고 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미동맹 안 좋았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성적표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에서 동맹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동맹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라크에 우리가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큰 숫자의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미 FTA 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반기문 장관을 미국의 지원하에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이나 경제적으로 한미가 잘 됐거든요. 예. 물론 그때 우리가 고분고분하진 않았죠. 예.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고 거기서 한미가 협상을 해서 이 중간 지점에 다다른 것이거든요. 예. 즉 동맹끼리는 친구라고 한다면 싫은 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다른 그렇죠.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한국이 갑자기 말대꾸를 하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그러면 어색하기도 하지만 예. 그러면서 한미동맹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색한 사람이거나 네. 혹은 그걸 바라보다 야, 한국이 말대꾸를 하네? 라는 걸 처음 본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내에 미국 내에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보다 더 문제는 한국 내에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극히 있죠. 일부가. 예. 예. 그 사람들이 야, 한국이 미국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민동맹이 큰일 났어. 라는 멘트를 하면 그게 미국에 가가지고 다시 네.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새겨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는 한미동맹 어떤 특정 정부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취하는 정책보다 약간 결이 다를 때 야,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한미동맹이 강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지난 9년 동안 한미동맹이 더 이상 강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의 정책의 차이가 혹은 조정기가 있다면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해요. 미국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한미동맹을 미국 말대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미국도 지금 상원 하원 있고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나 시카고나 일리노이나 아니면은 몬타나 이런 데가 다 다른 각기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혹은 축산물이 대부분인 몬타나 이런 데서는 한국이 무역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는 이민 정책을 더 완화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 좋은 인텔리들을 좀 데려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워싱턴에 있는 소위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 디테일을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북한만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그분들은 그리고 몇십 년째 북한 망한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늘 얘기하고 지금까지 왜 안 망했는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몇십 년째 하는 분들 기다리라고 하시죠. 네. 또 한 가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렇거나 한국의 의견이 글로 쿠션 맞고 와서 마치 미국의 의견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극우적인 우파적인 견해들이 또 하나는 그 소위 그런 그 논평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략연구소나 교수라고 했는데 전략연구소 혹은 뭐 그런 곳들의 교수들이 왔다 갔다 하죠. 연구소와. 근데 그 연구소들이 얼마나 일본의 재단, 일본의 용역, 연구 용역, 일본의 관리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일본적 시각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는가도 그런 외신을 전할 때 없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들이 예를 들어서 한일 위안부를 파기하면 혹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가 흔들리고 더군다나 한국의 국제적인 신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일본의 전략이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미국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일리가 있긴 해요. 다만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이죠. 그렇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요. 유엔에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인데 우린 상당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늘 미국 쪽에 특정 인물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마이클 그린.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미국의 이야기라고 굳이곧대로만 해석해버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 주눅 들지 말고요.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가 맺은 동맹이거든요. 근데 동맹의 영역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권익, 우리의 이익,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법성과 절차성이 동맹만 안에 들어가면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우리가 포기해야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그래야 잘하는 것처럼. 근데 미국 사람들도 민주주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요새 민주주의를 많이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헌법을 어기고 동맹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사실 맺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강해져야만 동맹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 이익이나 특정 그룹의 이 발언으로 동맹이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님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네. 근데 오디오형입니다. 비디오형. 네. 고맙습니다. 네. 동의. 풍채도 좋으시고 네. 풍채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머리 크기도 비슷하시고 어깨가 좋습니다. 어깨가 좋습니다. 앞으로 예. 한미 간에 뭐 사드 관련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까 교수님 좀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정 이야기입니다 거의. 근처에 살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연세대 최종권 정치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바보고 알고 그러면 나쁜 거다. 네, 이런 예. 맥락으로 짧게 브리핑을 해왔는데 이제 전문가를 직접 모시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돌려오는 소식들을 어떻게 걸러서 들어야 되는지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이게 이제 코멘트를 따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마치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예. 사람이 한국의 정책을 이 사람 말대로 결정할 것만 같은 사람이 네. 이런 말을 했다고 네. 한두 줄 보도하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네네. 자, 전문가로서 그게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일단은 미국이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50개 해준. 저는 그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하셨다고 하셔서 그리고 최근에 한미동맹이 뭐 큰일 났다 하는 네. 문특보 미국 발언들 가지고 이제 우리 언론이 크게 예, 보도를 예. 했고 거기에 인용된 사람들 뭐 CSIS의 마이클 그린이라든가 네, 네.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다.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한미동맹 끝장났다. 예. 이런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저 혼자 이제 얕은 지식으로 그렇게 거론된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마이클 그린은 대단히 일본 편향이다. 일본의 관점을 대변한 발언들인데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 너무 오버하는 네. 거고 뭐 네. 줄도 50개나 네. 있습니다.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 미국 사람하고요. 워싱턴 DC 수도에 있는 미국 사람하고 다른데 통상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한국 전문가들은 워싱턴 DC에 그렇죠.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무슨 연구소 같은데. 연구소 같은데 네. 혹은 그 근처에 대학교에 있는 네. 교수이시들이죠. 주로. 예. 주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세부적으로는 국제관계학, 국제정책을 공부했는데 주로 이 아시아, 예. 이 동아시아 우리 동네를 공부한 사람들이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 미국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느냐. 예.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있겠는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잘 때까지 매일 한국만 바라보는가. 네. 사실 이 한국 전문가들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한국만 전공하면 직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끼게 되고 네, 중국을 중국도. 끼게 네. 되고 혹은 중국에 뭐 부상하니까 한국이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사람들 상당히 학문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늘 나온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론에 나오고 네. 언론에 나오니까 늘 자극적인 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습니다. 해서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자문 그러면서 활동했던 분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최종권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정권입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프로필만 보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일 줄로 생각했으나 예. 굉장히 젊으시군요. 40은 넘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교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동맹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사실, 우린 모르죠. 예, 예. 예, 우린 모르고,